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롱 앵커 그리고 정원도시개발연구소 강상범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처음 저희는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인사를 이렇게 첫인사는 합니다. 아, 네. 생소하군요. 자, 오늘 네. 저희가 처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오늘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고민에 빠진 가장들. 앞에 예비자도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있는데 예비 가장들.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가장이고요. 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혼이기 때문에 예비 가장. 저는 예비 가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언젠간 하겠죠. 그렇죠. 고민에 빠진 예비 가장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가장이고 집을 일궈 나가야 되고 그냥 월급만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고민 많이 되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쨌거나 지금 살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살집이라고 하니까 살찐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집, 네. 네,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네. 있는데 저는 몸놓을 곳이 지금은 제 거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에서도 한번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관념상 남자가 네. 또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 많습니다. 자, 소장님은 좀 어떠세요? 부동산 전문가로 네. 집 많으세요? 집이 뭐 제가 사는 집은 딱 누구나 한 채겠죠. 네. 한 채고 뭐 임대사업하는 집은 좀 있습니다. 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네. 질문 자체가 스케일이 달랐던 게 네. 집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지 집이 많으세요라고는 안 물어보는데 왠지 부동산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으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이 네.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세요. 네. 저희가 그럼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맨날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크게 막 전국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답답해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지역별로 수도권, 광역시, 지방 어떻게 흘렀는지 부동산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글쎄 작년 말하고 올 초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인 올 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이 네. 침체기를 겪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국제 기관에서들도 서로 이제 상반되긴 했지만 그런 의견이 다소 우세했고 네. 부동산 전문가인 저희 계통에서도 사실 좀 비관론이 좀 확산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6월 달인데 네. 겨울에 꽁꽁 얼었던 얼음이 네. 녹아서 물줄기가 줄줄 흐르듯이 네.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 특히 뭐 5대 광역시나 지방과는 양극화가 좀 다소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좀 그런 기조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뭐 디커플링은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 분양 시장은 잘 나간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근데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보면 각종 지표 이제 네. 앵커께서들도 이제 경제 쪽에 계시니까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보면 저도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뉴스나 네.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요즘에 대세 그 하락기에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나 네. 수도권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 특히 서울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단 이제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좀 다소 좀 걱정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공급도 공급이지만 예. 사실 이제 가장 지금 근일적으로 보면 5월 달에 네. 사실 이게 대출 규제라고 표현해야겠죠. 예. 네. 이게 이제 2월 달에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심리적 타격뿐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에 이게 경제 인구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예. 여신 심사 강화된 게 그렇죠. 실제로 많이 예, 위축이 예, 예. 되나 봐요. 그렇지만 네. 지방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다소 좀 낙후될 수밖에 없고 비경제 인구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실질적인 질문 이걸 드릴게요. 집 사도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집 사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지방 쪽은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네네. 하니까 지방은 살짝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외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사도 됩니까? 됩니다. 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봤었어요. 네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상황을 거시경제 전문가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수도권 아파트 사도 되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것들이 네. 지금 분양 작년부터 분양 뭐 폭탄이다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 분양 받은 분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 2017년 말이나 2018년에 몰려 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뭐 70만 가구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면에 가장 큰 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되짚어 보면 작년 초 지금 6월이죠. 작년 6월이 아니라 작년 초에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LTV DTI 그 완화 정책 그거 하나 때문에 네. 굉장히 분양 시장이 화랑을 겪었어요. 네. 덩달아서 일반 그 부동산 매매 시장도 활기를 띄었고요. 뭐 다세대 뭐 신축 다세대 시장도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가격 자체로. 네. 많은 그 투자자들이 몰렸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집을 사야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물량 자체가 과도하게 몰렸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뭐 내년이나 후년에 아마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죠? 2년 후에 그 물량이 몰린다고 해서 네. 입주 물량이 몰린다고 해서 뭐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 못하는 뭐 세대가 생기고 뭐 이게 그런 대란 그 네. 이사 대란이 생긴다는데 저는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런 일 전혀 없다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다 익숙해지는 게 네.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말은 한 건 아닌데 네, 네. 사도 된다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이따가 사자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게 진짜 거주 목적이라면 네. 지금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잠깐 깨알 자랑을 한번 해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자를 다시 한번 아니 진짜 돌려보게 해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홈개념이면 진짜 사긴 사는데 네. 이제 아파트냐 아니면 뭐 우리가 말하는 빌라, 네.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도 있겠고 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좀 더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물어보면 빌라는 환금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게 낫지 네. 않겠냐라고 조언을 맞아요. 좀 해주시던데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금 말은 딱 5년 전, 1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황금성 떨어지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사실은 이 경기권, 경기권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왜 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파트 가격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위성도시, 수도권, 그 경기권이겠죠? 네.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수도권까지 아파트 그 물량을 그들이 다 채워줄 것이고요. 네. 또 서울의 경우는 특히 뭐 아파트가 대세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뭐 빌라라고 하죠. 신축 다세대 신축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가 하위 주거 개념에서 지금은 대체 주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전세금 계속 치솟고 있죠. 맞아요. 네. 아파트 하염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네. 아파트 같은 평형 때 전세금도 안 돼요, 매매가가. 지금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아직 그 결혼 안 하셨지만 네. 뭐 신접 살림을 예.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게 보면 여성분들이 아파트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고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요즘에 물론 저도 찾아보니까 빌라가 되게 고급지게 나오긴 고급지게 나오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저만 좋다고 빌라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참 미묘한 게 성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그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아무리 가장이 여보 우리 빌라 살자. 와이프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요즘에는 빌라가 굉장히 고급지게 나온대.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보다 사실 네. 가장 비싼 빌라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하면
구차하게 보이고 맞아. 약간 그런 개념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빌라를 비롯한 이 아파트 외의 주택들 지금 대체 투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좀 실질적인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좀 동네를 알아볼 겁니다. 제가 원하는 동네. 그리고 김영롱 앵커가 한번 이쪽에서 집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네. 동네들을 저희가 직접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그 동네가 아. 괜찮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방송에서 네. 동을 말해도 되나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쓰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문가가 우리는 아니니까요. 전문가 아니까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혼 살림을 하고 싶은 지역을 제가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네. 동안에 먼저 하시죠. 아니요. 먼저 쓰시고요. 저희가 네. 그동안 잠깐 그래요? 여담을 좀 나누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여담 나눌까요? 글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저한테 해주시면. 자, 이 지역을 저희가 이제 총 3군데를 공개를 할 거예요. 세 군데. 일단 그럼 제가 먼저 공개를 하고 있을까요? 네. 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좋습니다. 인천 송도. 인천 송도. 괜찮아요? 네, 송도 가보셨어요? 제가 인천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천 송도를 뭐 공원을 가기 위해서도 많이 가고 쇼핑을 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여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많은데 집값이 비싸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송도 어떤 거예요? 송도는 향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네. 그냥 뭐 사세요. 만약에 집을 사야 되겠다 이 부근에 인천에 네. 계신 분이 송도에 뭐 투자 관점이든 네. 뭐 실거주의 개념이든 송도에는 넌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송도에 투자해서 언제까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란 것은 제가 살 집이든 네. 투자의 개념으로든 최소한 뭐 3년, 네. 뭐 5년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되겠죠. 뭐 최소 기간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 질문을 왜 이렇게 사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송도를 보면은 지하철을 따라서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그나마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고 아니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개발이 덜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지역들은 아직 집값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지하철역이 통과하고 있는 이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곳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명쾌하세요. 사실 맨날 송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여기 송도 가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 굉장히 좀 열의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공부도 많이 해봤고 여기저기 뭐 찾아보기도 많이 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롱 앵커 지역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삼둥이랑 이웃사촌 될 것 같고 저는 회사 옮길 거 아니잖아요. 네. 어쨌거나 여기 있을 거면 네. 접근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곳은 이 두 곳입니다. 목동과 사당. 그러니까 목동은 5호선이나 또 9호선도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여의도 오기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뭔가 더 홈타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사당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통도 괜찮고 워낙 거기도 좀 핫플레이스라면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네. 과연 이 두 곳 괜찮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제 말씀드리면 네. 두 곳 다 괜찮은데요. 우리 네. 그 앵커의 그 외모로만 보면 네. 사당이 더 어울립니다. 왜요? 목동이 더 잘생겼잖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죠. 아니, 목동이- 잘생긴 사람들 그럼 난 사당을 가야겠구만. 왜냐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사당을 사당이 가겠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 값을 네. 빼고 지금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걸로 보면은 네. 사당 쪽이 좀 비쌉니다. 저 네, 놓쳤어. 목동보다. 네,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네. 사당이 더 예, 비싸다고요? 사당이 더 비쌉니다. 아, 비싸다고. 좀 의외인가요? 의외예요. 아니요, 저는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사당이 더 비싸요. 목동은 뭐 네, 이렇게 그럼요. 신시가지 아파트 촌과 네. 그리고 뭐 옛날 구옥 뭐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지하철 뭐 9호선 염창역 부근이고요. 네. 목 2동, 목 3동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상 들어가는 지역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축 다세대 주택들이 한 2년 새에 엄청 많이 졌어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요. 가격이 타 지역은 뭐 방 2개짜리 투룸 뭐 다세대 네. 주택을 보면 네. 사용 면적이 한 12평을 기준 잡거든요. 네. 12평이 딱 적당하다. 12평이 좀 떨어지면 좀 작다. 네. 12평이 넘어가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참고로 강남권에 지금 뭐 3억 뭐 초반대 이런 것들이 한 12평 좀 미만이나 1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되고 목동 같은 경우엔
그 사용 면적이 13평, 14평 더 큽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2억대 초반밖에 안 돼요. 매매 가격들이. 네. 전세가도 한 2억 정도 되고 반면에 이제 사당은 같은 평형 기준으로 하면은 2억 한 5천에서 7천 요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좋아지고 있고. 네. 그렇죠? 위치 자체가 그렇죠. 교통도 그렇고. 네네.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사실 그 강남 쪽과 이거 단절됐던 네. 그런 뭐 장제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양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클 지역이고 정말 이쁜 지역이에요. 근래 사당 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반응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사당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핫플레이스, 제가 핫플레이스. 가장 최근에 갔던 게 아마 5년 전쯤인가 그럴 네. 텐데 그때부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요. 5년 전에는 핫플레이스라고 해볼 만한 것이 사당역에 있는 뭐 높은 건물 건물 몇 하나 개밖에 있었죠. 네. 없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거일 중심으로 막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목동이라는 지역은 학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뭐 대체적으로 그렇죠. 가장 주택을 고려하는데 뭐 학군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 한 50% 정도 됐다 그러면 요즘에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맞아, 오히려 맞아. 주변 환경, 네. 관공서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것을 더 그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군 메리트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정을 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네. 전문가가 선정하는 그 지역을 한번 들어볼까요? 말해도 돼요? 저희가 그 동네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성만 네. 적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초성만. 저는 서울 서울 지역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서울까지는 오케이. 서울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서울, 제가 네. 동을 많이 몰라서. 저는 혹시 동, 추측을 동으로 해보자면- 하진 않고 네. 네. 서울 20억의 자치구 중 하나로 하겠습니다. 네. 자치구 중 하나. 네. 자치구 중 하나. 확률이 알겠습니다. 25분의 1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숫자 세워드릴게요. 아, 왜 내가 또 하나, 둘, 셋. 정답. 이야, 알겠습니다. 정답. 아, 나 여기 진짜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좋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네. 워낙 좀 한때 불안한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하려고 했어요. 정답 뭐 없어요 저?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선정을 했던 지역이 네. 김영롱 앵커와 제가 그나마 경제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가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선정을 했던 거고 네. 돈만 된다면 여기 누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꿈과 희망의 나라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알긴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설명할 수가 없네. 네. 자, 이 지역의 메리트 좀 정리해 주세요. 그건 아시겠지만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안 드리는데 강남에 포함되어 있죠. 네. 강남 3구, 4구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네. 가장 많은 개발 사업과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존재하는 자치구. 그렇죠. 저희도 뉴스 하면서 엄청 말하잖아요. 네. 현재 인구 1위입니다. 아 송파구가 인구 1위. 이거 나오셨네요. 자.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군데만 더 가볼까요? 네. 이게 원래는 저희가 네. 한 군데만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딱 듣다 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한 군데만 이번에도 더 선정해 주세요. 자치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까지만 한번 네, 이런 거 잘 적어주세요.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건 근데 사실 여기도 의외예요. 어딘지 알겠고.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직주 근접. 그렇죠. 그쵸. 회사가 맞아요. 이곳이니까 네. 주변이 좋단 말씀. 근데 여기도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네. 또 비싸니까. 비싸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뭐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장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가격은 많이 낮은 그렇죠. 데고 그래요. 여기는 메리트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뭐 이 방송국이 있는 네. 여기도 뭐 일동이죠. 네. 여기도 동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영등포 구로 전체적으로 자치구로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물론 미래같이 뛰어날 곳이죠. 네. 재건축 예정 단지도 있고 굉장히 네. 그렇죠. 다 아시겠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벗어나서 네네.
동으로 말씀드리면 양평동 일대도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중공업지 뭐 상업화된다 뭐 이런 개발 정책이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개발 사업이 지금 대형 사업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는데 언뜻 듣기로 이쪽 지역에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특구처럼 뭐 이렇게 이거죠. 한다고.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건데요. 그걸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상 서울시의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에요. 도시 계획 중에 2030 중에 예전에는 뭐 종로나 중구 네. 이때가 도심이었다면 그 도심이 3개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거기는 뭐 한양 도성 해가지고 옛날 뭐 역사와 그 문화, 관광 그걸 메카로 하겠다는 네. 거고 네.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은 금융, 국제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은 뭐 오피스, 전통적인 그런 뭐 마이스 산업 이런 거 위주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였던 도심이 3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는 거죠. 그 한 중심을 이 영등포구가 담당을 한다. 굉장히 핵심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일부러 초성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구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알겠어요. 제가 말한 거니까요. 네, 어찌 됐건 그러면 이 지역들은 두 군데 지역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그냥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경매로 사는 게 나은 건지 급매물 나왔을 때 사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가장 나을까요? 그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의 그 경매 평균 낙찰률이 85%가 넘어요. 어. 일부는 그 100%가 넘게 네.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도 그럼 있습니다. 경매 메리트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사실. 어. 그리고 그 경매는 많이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건 지식이 좀 있어야 맞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되죠. 그리고 네. 이런 건 있죠. 지식이 없더라도 경매 전문가들한테 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뭐 편리성은 있어요. 근데 비용적인 뭐 부분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중개도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수료보다는 약간 높아요. 음. 수수료가 높고 어. 그 나머지 뭐 제세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뭐 매매나 일반 매매나 경매 낙찰 받았을 때나 거의 같습니다. 어.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거의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런 명도 받는 부분에서도 아무리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네. 해도 그 사실 현실에는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오히려 급매물이 네. 사실은 좀 더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질문들이 막 계속 떠올라가지고 시간 없는데 저 하나만 더 그럼 할게요. 마지막, 짧게 네. 좀 대답을 해주세요. 네. 중소형 아파트 이제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문 기사 보니까 네. 중대형은 오히려 매매값이 떨어졌는데 중소형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약간 작은 쪽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뭐 중형, 중소형, 중대형 이렇게 나뉘는데 그 기준점이 대략 85제곱미터 네. 되잖아요. 네. 옛날에 뭐 25.7평. 그게 이제 중형 기준이고요. 그거보다 좀 낮으면 포함해서 중소형, 크면 중대형인데 네. 특히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죠. 그리고 뭐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 가구의 한 27% 정도 되거든요. 네. 500만 가구가 넘어요. 네. 거기에 맞춰야죠. 오. 앵커께서 말씀하신 역시. 지금뿐이 아니고 향후 5년 후, 10년 후까지도 이 중소형이 아니라 소형 주택. 네. 네. 아, 네. 소형 주택.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의 지역, 저희가 네. 초선 공개해드렸던 두 군데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매물 중소형을 선택하라.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원도시개발연구소 강상범 소장과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